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못하면 저 다음 주에 그 한 3시간 정도는 뭡니까? 진도 나가고 나머지 마지막 1시간에 보충할게요. 알죠? 명시다 가고. 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가등기 담보 한번 봅시다. 오늘 가등기 담보하고 뭐 좀 앞에 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가등기 담보. 자, 가등기 담보 한번 봅시다. 가등기 담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 자, 을이 있죠. 또 필기할까 싶어서 얘기해줘. 판소도 몇 페이지요? 자, 68페이지인가? 맞아요? 68페이지, 69페이지 내용입니다. 폈어요? 필기 다 있어, 위에. 자, 이겁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이 목적물에 3억짜리인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얘가 뭐예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은행이죠? 네. 그럼 얘는 누구예요? 저당권.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설정자.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이 목적물에 무슨 등기 해놨다고? 가등기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가등기 설정자가 되고 이 사람은 가등기 꼰자가 됩니다. 꼰자. 예, 저당권자가 되고 가등기 꼰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가 얘가 이제 돈을 안 갚으면 변제를 못하면 은행은 뭐 넣어버립니까? 이거를 경매 넣어버리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등기 담보는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은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 해버립니까? 본등기를 해버립니다. 본등기. 그래서 무슨 등기 합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 한다? 본등기를 해버립니다. 오케이? 자, 이러면은 내가 뭘 가져와 버립니까?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죠? 그래서 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어디서 왔는데 왜 이걸 만드느냐면 80년대 초반에 이때 또 누구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자, 조폭들이 어떻게 하냐면 1억을 빌려주고 자, 돈을 빌려주고 자, 이렇게 합니다. 돈 빌려주고 만약에 네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가등기에서 본등기에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 본등기 할 소리를 다 받아놓고 1억 빌려주고 이 갑이 이제 돈을 갚으러 갔는데 이만은 어떻게 됩니까? 샷다 내놔보고 없네. 예? 그래가 어떻게 됩니까? 찾아봐도 없어. 다음날 되면 뭡니까? 연체죠? 그 다음날 딱 와가지고 본등기 탁 쳐본단 말이에요. 얼마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3억짜리 취득해본단 말이에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가 신문에 막 나왔어. 그래서 뭡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이 처리해 빨리. 그래서 그 팀이 있죠? 만들었어. 뭘 만들었어? 여러분 쉽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끝내면 안 돼.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치게 해놨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계산해보자. 3억에서 1억 빼보면 얼마입니까? 2억을 갑에게 주고 본등기 해가라 이 말이야. 그런데다가 바로 가져가면 안 돼. 2개월 주는 거야. 청산기간 몇 월? 2개월 딱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 더 준 거야. 그러면 이 불쌍한 이 채무자를 보호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만들었는데 이 법을 잘 만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많아요. 우리 서민들을 위한 법이 많이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뭐 나쁜 짓 했지만 그렇게 있다고. 그렇죠? 분별히 얘기했지 지금. 왜 그 사람 편드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 법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돈을 빌려줬다가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은 10억짜리 부동산인데 1억을 빌려주고 얘가 돈 갚으러 갔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못 갚았죠. 그러면 1억 빌려주고 10억짜리 챙기고 이런 경우가 생겼단 말이야.
맞죠? 이런 행태를 많이 하니까 됩니까? 이 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법 때문에 또 이거 따라 나온 게 부수법이 뭐 만들어지냐면 갑이 을에게 어떻게 됩니까? 돈을 갚으라 했는데 돈을 갚을 수가 수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맞죠? 그래서 공탁법을 만들었어요. 공탁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돈을 어디에 걸면은 우리 공탁서 있잖아. 법원에 있어요. 공탁서 돈을 갚으면 내가 이제 빌린 돈 차용증하고 딱 가져가지고 법원에 돈 딱 갚아보면 국가의 법원에서 찾아가 돈 갚아준다고. 그럼 연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공탁법을 만든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법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야. 아시겠죠? 이 사람 갚을 의도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디인지 몰라 못 갚아가지고 채무불이행 돼가지고 개매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 이걸 막기 위해서 공탁법을 만든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둘이 싸우고 합의가 안 되면 공탁금을 딱 끌어보고 찾아가 보면 합의돼 본 거죠? 예? 그것도 다, 그 공탁법이 다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든 거예요. 법을 좀 잘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공부 양은 늘어났지만 법은 잘 만들어놨어.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돈을 빌려줬잖아. 그래서 반드시 소비대차 형식을 칠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포인트입니다.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반드시 무슨 대차? 소비대차 형식 쳐야 돼. 그래서 매매대금이라든지 공사대금을 가지고 자, 가등기 납부 설정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시험 나왔어요. 이거 몇 번 나왔습니다. 한 3-4번 나왔습니다. 이거 반드시 소비대차 형식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건 또 있어요. 자, 요 빌린 돈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커야 되죠? 커야 되죠? 커야 뭐합니까? 청산할 게 있지. 그래서 컸을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차용액에다가 차용액이 얼마야? 1억이지. 여기다가 이자 붙인 것보다 커야 되죠? 큰 경우. 큰 경우에 뭐가 큰 경우? 목적물의 가액이. 목적물의 평가액이 큰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금액이 적으면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차용액에다 이자 붙인 것보다 커야 되고, 반드시 두 번째 무슨 대차 형식 해야 돼? 소비대차 형식을 취해야지 된다. 이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가등기 납부에.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민법전에 있어 없어? 지금 뭡니까? 특별법 하고 있잖아. 민법전에 없어. 그래서 민법전에 있으면 전형 담보, 민법전에 없으면 비전형 담보입니다. 오케이? 자, 비전 담보.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용 수익은 누가 합니까? 자, 보세요. 여기 원룸인데 월세가 300만 원 나오네.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도 월세는 누가 취득해? 누가? 설정자가 사용수익합니다. 사용수익 누가 한다고? 사용수익은 설정자가 하지? 저당고 설정자. 여기서는 가등기 담보 있잖아요. 가등기 설정자. 본등기가 지가 앞으로 가져가야 짓게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누구 거야? 갑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과실수치는 자, 사용수익 과실수치는 누가 한다고? 수치는 누가 한다고? 설정자가. 저당권 이제 저당권 설정자. 가등기 담보일 땐 가등기 설정자가 합니다. 됐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왔어.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과실수치는 누구한테 넘어온다? 저당권자, 가등기권자입니다. 저당권자 빼고 가등기권자. 근데 요 저당권은 뭐였습니까? 압류하면 과실을 취득할 수가? 들어봤어? 압류 후에는 과실에 미친다 이 말이야.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하면 이제 소유권 너무 아프잖아. 맞죠? 자, 이 본등기 할 때 우리 시험에 전부 작년에 나왔지만 동시이행의 한병권 할 때 나왔습니다.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고 청산금 지급은 무슨 이행?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고 청산금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는 무슨 이행이다? 몽수이행이다. 우리 판서도 있죠? 있습니다. 인도는
동시행이다. 됐습니까? 동시행. 그 책에 이게 내용이 핵심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반드시 무슨 절차가 거치라 했어?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제 파소도 69페이지지? 맞아요? 69페이지. 69페이지야. 69페이지. 가등기납부의 청산 절차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청산 절차. 채무자 등. 시부터 여기 앞에 빠졌네. 무슨 통지합니까? 실행 통지합니다. 실행 통지를 하는데 누군데 합니까? 채무자 등이 한다. 필기돼 있잖아. 왜 이래? 네. 자, 69페이지 돼 있잖아. 맞죠? 실행 통지. 실행 통지가 뭔데? 실력 행사하는 거야. 예? 실행이 뭐한다? 실행이 뭐야? 실력 행사하는 거야. 저당권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은, 은행에 돈 안 갚으면은, 저당권자 실력 행사는 뭐합니까? 경매에 넣어보잖아, 경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 가등기 납부권자는 선택할 수 있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가지고 자기 앞으로 기속 청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매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 두 개 선택입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그래서 됩니다. 자, 그러면 기속 청산할 때 있는 거예요. 기속 청산할 때는 무슨 통지하고? 실행 통지하고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그럼 채무자 누가 있어? 등 누구예요? 채무자, 물상, 보증인, 제3, 취득자. 채무자, 물상, 보증인, 제3, 취득자에게 무슨 통지합니까? 실행 통지를 한다고요. 자, 이제 가져간대, 이제. 에? 자, 가져간다고 하는데, 통지할 때 뭡니까? 뭘 통지해야 돼? 무슨 금 통지해야 돼? 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거든. 청산금. 아시죠? 뭐 청산금 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야, 이거. 청산금 줄 때. 자, 목적물이죠. 목적물의 평가액에서. 자, 목적물의 평가액이 3억인데, 오케이? 자, 근데 피담보 채권액. 비담보 채권액. 얼마입니까? 1억 빌려줬잖아. 그리고 이제 플러스 선순위가 있어. 그러면 가등기 위에 선순위 있는 거야. 선순위 권리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선순위 권리자가 1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돼? 2억이지? 그럼 3억이지? 3억 2억 빼면 얼마야? 1억. 그럼 1억을 누구한테 지급하고? 가백에 지급하고, 세무자인 가백에 지급하고 본등기 치는 거야. 그런데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도 이제 이것도 적었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청산금은, 자,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정말 잘 나왔습니다. 다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거 찾아봐. 없다,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없죠? 다툴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 평가 다툴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 후순위 권리자가 있거든. 그렇게 면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청산 기간은 몇 월입니까? 바로 가등기에 의해서 변동하면 안 되고 몇 월 지나면 2월입니다. 청산 기간 2월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하고 본등기를 하고 플러스 뭘 지급하고 청산금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은 무슨 이행? 파소돼 있잖아. 동시행이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청산금을 다툴 수 있어 없어? 없다잖아.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는 입이 튀 나오겠지. 왜? 청산금 목적물의 평가액을 크게 작게 잡을 수도 있잖아. 예? 그렇게 잡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후순위 권리자는 피해봐 안 봐?
갚하고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기간 내? 청산 기간 내 뭐 넣을 수 있어?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딱 돼 있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이 청산금을 다 둘 수는 없는 거야. 기분 들어보면 뭐 넣으란 말이야? 경매 넣어 임마.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법조문 청산 절차 다 만들어 놨습니다. 됐습니까?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통지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렇죠.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또. 청산금이 없더라도 통지는 해야 돼. 없다고 통지해야 돼. 알겠어요? 끝났어. 됐죠? 자, 판소트의 69페이지 됐습니까? 됐죠? 네,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 다 설명이 됐고, 청산금 지급 전에 뭐 하면 됩니까? 자, 아까 2개월 주는 이유가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줬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에 돈 다 갚아보면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지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다하면 가등기 담보도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판소트 밑에 나오잖아. 청산금 지급 전에 변제하고 말소등기 청구할 수가 있는데 몇 년 지나보면 안 돼? 10년. 왜 그러냐?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리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안 되고 선의의 제3자에 넘어가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다 끝났어 이제. 줄 막고 가면 돼. 자, 611페이지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들인데 비전형 담보의 의 나왔습니까? 자, 우리 민법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이걸 세 번째 줄에 보면 전형 담보라고 불러. 근데 다섯 번째 줄 가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뭡니까? 민법전에 없지? 뭐라고요? 비전형 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밑에 내용 볼 필요 없고 설명 다 했어 이거. 자, 비전형 담보가 활용됐던 이유 뭐라 됩니다. 넘기시고. 자, 유형에 보면 1번 매매를 자금을 매매해서 얻는 거 매도 담보라 하고요. 그다음에 2번에 소비대차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비대차 형식으로 취해야지 가담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번 묶어 놓으시고 가등기 담보, 기억이 양도 담보, 니은번이 가등기 담보입니다. 자, 옆으로 갑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 목적 80년대 초반 아까 설명 다 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비금융권에서 이 조폭들이 자주 사용했단 말이야. 자, 밑에 적용 범위 갑시다. 자, 적용 범위 찾았습니까?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2번의 별표.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자, 소비대차 파랗게 된 거 줄 거야 돼. 무슨 대차 형식 취해야 됩니까? 따라서 소비대차 형식이 아닌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옆에 기출지문 한번 보세요. 무슨 대금입니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됐어요? 자, 넘기시고. 자, 넘기니까 판례 첫 번째 판례 공사대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 그랬지? 자, 됐고요. 그 다음 밑에 와서 파랗게 된 거 줄 겁니다. 예약 당시에 차용액이 이자를 붙인 합산액보다 미치지 못하면 적용돼 안 돼? 넘어야 된다 이 지식이. 차용액에다가 이자 붙인 것보다 목적물이 가히 커야 청산할 게 있잖아. 맞죠? 그래서 초과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32의 기출 바로 옆에 있죠? 작년에 시험 나왔단 말이에요. 그 파란 게 초과해야지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밑에 판례도 그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615페이지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자, 5번입니다. 5번 가등기 담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등기가 돼 있어야 되지. 가등기나 이전 등기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줄 등기 등록할 수 없는 목적물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주식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 내용이 그 내용이고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5번의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적 성질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 담보 해놨다가 돈 안 갚으면 겸해 넣을 수도 있어? 저기 해놨잖아. 둘 중에 선택이라고. 뭐 선택이야?
지 앞으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경매 넣든지 뭐 한다고? 선택이야. 그 경매 넣으면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 있어? 있지. 그래서 경매 처분과 우선 면제. 자, 파산하면 별제권이 있습니다. 시험 나온 적이 없어. 알겠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별제권 함수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저 별을 전부 가져유. 이렇게 됐어. 이게 별제권이거든. 저 별을 전부 가져유. 근데 시험 안 나와. 근데 이거 외우고 있대. 자, 별제권은 전세권, 가등기 담보, 저당권, 유치권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저 별을 전부 가져유. 아시겠죠? 근데 물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안 해. 뭐 해줬더만 이건 뭐 다 외우고 있는 기라. 짜증나서 그래 안 돼요.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운다고. 별제권은 전세권, 가등기 담보, 저당권, 유치권에 있습니다. 별제권에. 유치권 할 때도 이제 별제권이 있다고 했을 거예요. 하여튼 있어. 뭐 적어놓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 별을 전부 가져요. 아시겠죠? 어디서 나오는 내용입니까?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걸 만들어냈어 내가. 자, 그랬는데 이거 뭐 만들어주면 뭐 안 하고 심리 안 나는데 뭐 자, 넘어갑시다. 통유성이 뭐야?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 있죠? 똑같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 똑같이 성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셔야 될 게 경매가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본다고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똑같습니다. 넘기시고. 자, 넘기면 이제 가등기 담보의 설정입니다. 담보 계약해야 되죠. 계약 당사자는 또 누굽니까? 가등기 담보권자, 가등기 설정자, 물상 보증인. 저당권으로 똑같아요. 그거 보시면 되고. 피담보 채권. 자, 360조가 적용된다 돼 있죠. 요 360조 위에다가 382페이지 참조. 382페이지 피면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 비용까지 다 담보한다고 배웁니다. 지연 이자는 1년분에 한다는 내용이 382페이지에 나옵니다. 360조. 됐고. 2번 갑니다. 계약하고 무슨 등기 해야 돼? 2번에. 무슨 등기 해야 돼? 돈 빌려주고. 맞죠?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가등기 설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2번에 가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사용수익 누가 한다 했어? 별표. 설정자지? 맞아요? 자, 옆에다가 383페이지 참조. 자, 가등기 담보가 아니고 저당권일 때는 사용수익 누가 합니까? 저당권 설정자. 가등기 담보일 때 누가 합니까? 가등기 담보 설정자. 됐죠? 그래서 월세는 누가 받아? 설정자가. 그게 38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다고요. 옆에 적어놔. 보지 말고. 지금 갈 시간 없어. 앞에 갈 시간이 없어. 자, 됐지? 자, 옆에 갑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옆에 판례 있습니까? 별표. 자, 양도담보는 뭔데요? 자,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설정하는 거고, 양도담보는 뭔데? 돈을 빌려주고 이 목적물을 이전 등기한 겁니다. 이 앞에 이전 등기했다가 이전이죠.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전 등기를 했다가 돈 안 갚으면 지 앞으로 이미 이전 등기 돼 있잖아. 그러면 청산금 지급하면 지 앞으로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양도담보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라면은 안 갚으면 가등기에서 본등기에 가져가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 해놓지 않고 이전 등기 해가지고 가져왔다가 안 갚으면 내게 되는 거 양도담보입니다. 알겠어요?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설명했는데, 자, 양도담보더라도 누가 과실 수취합니까? 사용수익은 설정자. 타이틀만 딱. 자, 617페이지 메뉴에 설정자가 과실 수취를 하고 사용수익권이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고, 옆에 31의 기출이야, 그게. 옆에 기출지문 읽어보시면 되고. 자, 담보권 실행이 뭔데? 돈 안 갚아가 경매 너쁘지 실력 행사를 하는 게 실행이야.
경매 넣든지 귀속청산 하든지.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줄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가등기 담보 해놨다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 경매로 하든지 아니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뭡니까? 두 가지죠? 맞죠? 그리고 맨 끝에 가서 경매 들어가면은 가등기 담보를 뭐로 본다고? 저당권으로 본다고 12조 1항이 되어 있습니다. 알죠?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경매에 의한 실행 갑시다. 자, 돈 안 갚았어. 뭐 넣을 수 있습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 넣을 수 있지. 경매 넣으면 두 번째 줄에 무슨 변제 받을 수 있고 우선 변제. 뭐로 보니까 파랗게 된 거. 저당권을 봅니다. 그 경매 들어가면 소멸합니다. 됐죠? 그 옆에 32의 기출 바로 옆에 봅시다.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된 경우 경매 들어갔지? 매각으로 무조건 뭡니까? 소멸입니다.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가등기 담보는 소멸입니다. 왜? 말소 기준 권리거든.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는. 넘깁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은 권리 취득에 의한 삭제 실행. 무슨 취득입니까? 귀속청산이야. 맞습니까? 두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 자, 귀속청산 방식입니다.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근데 이제 판례 가면은 처분청산 됩니까? 안 됩니까? 지 앞으로 가는데 제3자에게 팔아가지고 돈 받는 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판례입니다. 별표 한 개 놓고 두 번 나왔어. 귀속청산은 돼도 뭐는 안 된다? 처분청산 안 돼. 제3자에게 처분해가지고 돈 받는 건 안 돼. 지 앞으로 가져가는 건 된다고.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옵니다. 처분청산형은 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그러면 지 앞으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청산금 지급하고 지 앞으로 본등기 하면 되네. 맞죠? 그 세 번째 줄에 본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자, 밑에 보세요. 기소청산 절차. 변제기가 경과했는데 돈 안 갚았어. 무슨 통지해야 돼? 그림에 실행 통지하고 몇 개월 지나야 돼? 청산기 2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청산금 지급하고 목적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에 밑에 그림이 있어. 우리 판서도 잘 해놨지. 자, 그래서 실행 통지부터 합니다. 자, 야, 니 돈 안 갚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가져갈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해야 돼? 채무자 등에게 해야 돼. 누구한테 하라고? 채무자 등. 그래서 실행 통지. 첫 번째 보세요. 통지 사항은 뭘 통지해야 돼?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해야 됩니다. 줄 거 써? 니은번에 또 별표해놔야 돼. 청산금을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기출주문이야. 시험에 3번 나왔던 거야. 다툴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파랗게 되면 또 줄 거야 돼. 시험에 2번 나왔어.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돼? 채무자 등에 해야 됩니다. 자, 밑에 통지 시기하고 방법 나와 있는데, 자, 니은번 갑니다. 자, 일단 변제기 후라면 언제든지 상관이 없고 니은번에 줄 건 없습니다. 어디? 채무자 등 현관펜. 그럼 채무자 등에 누구 있습니까? 적어놨어 이게.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됐어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한 명이 누락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디귿번에 실행 통지할 때는 말로 해야 되고 편지 보내야 되고 분류식이죠?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옆에 기출지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옆에 줄 거 놓고 기출지문. 자, 채무자 등의 이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뭐 후순위 권리자 이런 사람에게도 통지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판례 있는데 그 옆에 기출지문 보셔야 돼요. 우리 청산금 같은 경우는요. 객관적 평가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산 이 통지하고 이런 내용은 이 절차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왜? 다툴 수가 없자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봅시다. 청산금의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청산 절차도 그렇게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산 절차는 뭐라고? 유효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판례 옆에 기출지문입니다. 실행통지는 누구한테 해야 돼? 채무자 등에게 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전부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현관표 놓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됩니다. 3번 아까 봤던 거야. 3번 판례.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따지지 않은 데 있잖아. 가능하다. 됐고요. 밑에 청산 갑니다. 청산. 자, 밑에 청산 의무.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자는 실행 통지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서 누구한테 지급해야 돼? 자, 이거 해놨잖아. 청산금 줘야 된다며. 저기서 뭡니까? 목적물 가액 3억, 1억 대출해 줬지. 그래서 3억에다가 피담세액 1억이지. 근데 선수리가 1억 있다 그러면 1억 뺀다 그랬지. 그래서 선수리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빼면 얼마야? 1억. 그럼 1억을 지급하고 가져갑니까? 가져갑니까? 가져간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산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까지 내용이고 청산 방법 나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무슨 청산입니까? 기속 청산입니다. 근데 무슨 청산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처분 청산 현관펜. 기속 청산 인정, 처분 청산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거 줄 쫙 놓고 동시행입니다. 청산금 지급하고 뭐 이전 등기하고 목적물 인도는 무슨 행위라고 할까? 동시행이다. 자, 별표 해놓으시고. 자, 청산금은 아까 뭐 했어요? 뭘 뺀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실행통지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이지. 맞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판례가 있습니다. 구상금 채권에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박스 있어요, 중간에. 청산금 어떻게 한다고? 목적물의 가액에다가 플러스 빼기를 피담보채권에 플러스 선순위 권리자. 그 선순위 있는 임차인 보증금.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순위는 뭡니까? 이거 뭐 보증금 가지고 임차인이라든지 선순위 권리자 다 포함되니까 그냥 선순위 권리자 하면 돼요. 됐어요? 자, 목적물의 평가에다가 피담보채권에다가 선순위 권리자의 금액을 빼버리면 된다고. 이해됐어? 그건 4번 갑니다. 자, 채무자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있어 없어? 무효죠? 무효입니다. 청산금 면제특약 무효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청산금의 청구권자는 아까 누구 나와서 채무자, 몰상보증인, 제3취득자, 후순위 권리자 이런 사람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기세요. 자, 넘깁니다. 자, 3번에 한번 볼게요. 근데 청산금이 있잖아요.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가 되면 어떻게 돼? 자, 보세요. 저기 있는 가등기담보 설정자가 있잖아요. 채무가 있어가지고, 자, 청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압류, 가압류가 들어와 버렸어. 누가 청산금 지급하는데? 을이 갑에게 청산금 지급하고 지 앞으로 본등기 하려잖아. 청산금 지급하려고 하는데 압류, 가압류 들어왔어. 그럼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 공탁해야지. 찾았어? 자, 내가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를 때는 뭐 한다? 공탁합니다. 여러분이 임대인이야. 이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는데 뭐가 들어왔어? 압류, 가압류가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줄 수 있어 없어? 그럼 공탁세 맡겨. 알죠?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가지고 내 보증금 반환하는데 이 압류, 가압류가 들어와가지고 못한다고 딱 주면은 공탁 딱 하면 내가 내 채무를 끝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 채권을 압류한 사람이라든지 가압류한 사람하고 이 임차인하고 가서 둘이가 사와서 나눠 갔습니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임대를 놨어. 보증금 반환해야 되지. 뭐 압류하고 가압류 들어오면 난리 났어. 그러면 여러분 돈 줄 수 있어 없어? 못 주잖아. 못 주잖아. 잘못 줬다가 여러분 다 개내는 경우 생깁니다. 알죠? 그럼 뭐 해야 돼? 공탁세 맡기면 돼. 어디서 빼가지고 비용은? 보증금에서 갚고. 알겠어요? 어디서 갚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여러분한테. 아, 맞잖아. 제일 중요한 거잖아. 어디서 갚는다고? 보증금 갚는다고. 갚고 어디서 갚고. 비용. 알겠죠? 그 따지고 오면 뭡니까? 야, 공탁 해놨다. 너가 알아서 해라. 전화 오면 알아서 해라. 압류, 가압류한 사람들 전화 와가지고 돈 주세요. 공탁 해놨거든. 알아서 해.
임차인 전화 와서 돈 달라 그래. 뭐랍니까? 알았어요. 공탁 해놨어. 그럼 공탁금에서 이제 비용 다 깝니까? 깝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 작년에 수강생 중에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명 있었다고 그 사람이. 그래서 비용 까면 된다. 까면 그렇잖아요. 깔게 돼 있어 원래 비용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자, 그래 되고 밑에 가서 파랗게 된 거 4번의 별표야. 청산금 채권이 압류 가문될 때 공탁한다까 했죠. 4번 별표. 자, 그래서 청산금을 다툴 수가 없으니까 후술부자 입이 티 나오지? 그럼 무슨 기간 내? 청산 기간 내 뭐 넣을 수 있어? 경매 넣을 수 있다고 했죠. 별표 2개 넣으셔야 됩니다. 바로 옆에 기출지문인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4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 나와 있는데 이 채무자가 아까 뭐랬어요? 변제를 다 하고 말소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다 있잖아. 자, 그래서 3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근데 파랗게 된 거 판소한테 돼 있어. 몇 년 지나면 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니까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을 때는 말소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10년은 무슨 기간이야? 제척 기간이라고 줄 것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취득 나왔습니다. 자, 소유권의 취득.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취득하죠. 그리고 양도담보일 때는 뭡니까? 그냥 2개월만 지나면 바로 취득돼버려. 등기 지압으로 돼 있으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옆에 가서 가등기 담보는 기업번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경계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 뭐가 경계하고 난 다음에 뭐가 경과하고? 청산기간 경과해야 돼 무조건. 반드시 몇 개월 지나야 돼? 2개월 지나야 됩니다. 2개월 지나야 뭡니까? 본등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경과 후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한다 이 말이에요. 청산금이 있을 때는 뭐를 지급하고? 청산금 지급하고 가등기 본등기하고 목적 인도는 동시행입니다. 근데 청산금이 압류 가문이 들어오면 무슨 뭐 된다 그래서 아까? 공탁. 했죠? 됐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23회 때 29회 때 시험 나왔어요. 청산 절차를 위반하고 본등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2개월 지나고 본등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해봤어.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에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면 유한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3번 있죠, 3번. 3번은 4월 달에 했어요, 4월 달. 요거는 법정인 사건, 요거 나중에 설명하면서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밑에 가서 가등기 담보의 소멸입니다. 자, 1번에 아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 가등기 본등기가 넘어가 버렸어. 그럼 가등기 없어지는 거지? 본등기 됐으니까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뭐 들어가면 또 소멸합니까? 경매. 경매 들어가면 저당권은 가등기 담보는 뭐로 본다고?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을 보기 때문에 경매로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자, 기타 원인으로 소멸한다. 변제하면 소멸이죠. 1억 빌리는 거 1억 다 갚아보면 어떻게? 1억 다 갚아보면 소멸이잖아. 맞아요?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묶어 놓으시고 자, 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옆에 메타 인지학습은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자, 다음 주에 뭡니까? 집합건물법하고 명의시작 좀 해드릴게요. 마지막 시간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